MBC에서 엄청난 보도가 나왔는데 수사 결과 발표 중단 변심하기 직전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받았다. 7월 30일 11시 57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겁니다. 11시 57분.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었던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 11시 57분에 김계환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지시를 해요. 근데 바로 전날 자기가 발표해라고 결재를 한 사안이에요. 수사 결과를 결재를 다 해놓고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건데 공수처에서 이종섭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서 분석한 결과 바로 직전 11시 45분에서 50분 사이 02로 시작하는 즉 서울 지역 번호로 시작되는 일반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이 전화번호의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명은 대통령실. 자, 대통령실에서 11시 50분에서 55분 사이 전화가 오고 11시 57분에 이종섭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언론 발표 취소해.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말을 바꿔버렸어. 자기가 결재한 것까지 뒤집어버렸다는 거예요. 1시 반 참모진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자, 서울에 가까이 있는 해병대 장군을 찾아요. 자, 해병대 사령관은 포항에 있었으니까 그때 다른 해병대 장군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불러. 우즈베키스탄 출장 때문에 2시 반 국방부 청사를 출발해야 되는데 2시 17분에 정종봉 부사령관이 도착을 합니다. 자, 이종섭 장관이 이 부사령관한테 수사 결과에 누구누구를 구체적으로 적지 마라. 지침 전달을 합니다. 이종섭 장관이 돌연 해병대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 이런 소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자, 이건 크죠. 자, 이러면 공수처의 수사는 매우 심플해졌어요. 대통령실 전화번호를 찾았고 그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전화인지 확인하고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는지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는지 수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장관한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대통령 말고 누가 있어? 대통령 말고 누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탄핵 사유가 완성이 됩니다. 직권 남용. 그런데 이런 뉴스가 터졌는데 지금 윤석열은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왜 임명을 합니까? 외교 라인도 아니고 외교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그런 사람을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해.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건데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호주로 보내려고 그랬어. 그래서 야, 이거 수사 방해하는 거 아니냐, 빼돌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출국 금지가 돼 있었어. 출국 금지가 돼 있는 걸 몰랐던 것 같은 거죠. 법무장관 이종섭,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생긴 사람인지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법무장관이 이종석 출금 해제 여부에 도주 아닌 공무수행 감안한 거다. 헛소리를 합니다. 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석 출국금지 해제 여부와 관련해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 그러니까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법무부는. 자, 해제됐느냐? 그러니까는 그건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는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 연기, 부임 시기 재조율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종섭이 호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느냐.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종섭이 우길기와 자이함기가 다르다. 이걸 보고 다르다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게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우길기는 한가운데라서 자이함기가 전범기와 다르다라는 아주 괴상한 논리를 핀 적이 있는데 이게 이종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종섭이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기울여서 나 이종섭 아니다. 이렇게 하면 호주로 출국할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출국할 때 요렇게 기울이고 저 이종섭 아닌데요? 요렇게 출국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해악의 민족이에요. 예, 대한민국 코리아. 방송 시작하기 얼마 전에 법무부는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이 신청 이유가 있더라. 자, 과연 이종섭이 호주로 갈 수 있을까요? 이거 민주당에서 스크럼 짜야 됩니다. 공항에 스크럼 짜고 이종섭 출국 막아야 됩니다. 몸으로. 인천공항에 가고 기자들 부르고 싸워야 돼요. 그렇게 이슈를 만들면
출국시키는 거 엄청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전투력 좋은 의원들 스크럼 짜가지고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해야 돼요. 이종섭 출국 우리가 여기서 막겠다. 그러면 기자들이 막 가고 촬영을 하고 찍고 기사화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싸워주면 이 최상병 사건 자체가 이번 총선의 핫 이슈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슈를 선점하는 게 총선에선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이슈를 키울 수 있냐? 최상병 사건 이거 대통령실 전화를 받았네. 그러면 사실 게임은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수사만 남은 건데 포렌식하고 수사하고 그러면 윤석열 말고 누가 장관에게 지시를 해? 장관에게 지시할 사람이 없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완전 외통수에 걸린 건데 거기까지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 호주로 내빼는 거를 이걸 용인할 수 있겠냐? 그러면 이 사건 최상병 사망 사건을 대통령실에서 외압을 넣었다라는 건 탄핵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윤석열의 탄핵 사유. 그럼 이거를 전국적인 이슈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발빠르게 스크럼 짜고 전투력 좋은 사람들 모여서 인천공항에 진치고 언제 이종섭이 몰래 출국할지 모르니 법무부가 지금 출국금지를 해제시켜버렸으니 우리가 여기서 막겠다 하고 기자들 부르고 기자회견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 공항에 있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으나 그 불편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 나머지 주가 조작이니 뭐 이런 거는 임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임기 내에 있었던 심각한 직권남용 법 위반 사례이기 때문에 완벽한 탄핵 사유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야지. 이건 민주당이 움직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전투력 좋은 의원들 몇 명 모여가지고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하고 우리가 여기서 진치고 이종섭 출국을 막겠다. 어디 한번 나가봐라 이종섭. 몰래 나가봐라. 우리가 잡는다. 이러면 이종섭이 호주로 출국하기 매우 부담스러워지고 호주에다가도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호주 정부에다가. 지금 범죄 피의자가 당신네 대사로 지금 임명돼서 가고 있다. 이거 아그레망 나 해준 거 아는데 이거 거부해줘야 된다. 네, 이거 거부해줘야 된다. 호주에게도 압박을 넣어야 됩니다. 호주에 지금 교민들은요 화가 잔뜩 나 있어요. 해병대 전우회가 나서는 것도 답이지만 이슈가 잘 안 돼. 이슈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키워야죠. 판때기를 키워야지.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몰래 공항에서 우리나라를 빠져나갈지 모른다. 부담을 팡팡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슈가 더 커지겠죠. 공항에서 난리를 한번 부려야 되는 거죠. 압력을 넣고 이 사안을 전국적인 이슈로 끌어올려야지 된다. 민주당이 좀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법을 위반해서 법 위에서 잘못된 지시를 내렸고 이종섭은 그 잘못된 지시를 따른 거잖아요. 둘 다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고 대통령은 윤석열은 탄핵입니다. 민주당도 성명서 내고 호주에 직접적인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받지 마라. 그러면서 판을 키워야 돼.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언급하면 할수록 굉장히 손해인 이슈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호주에다가 직접적인 압력을 넣잖아요. 이종섭으로 내정된 호주 대사 범죄 혐의자다. 호주 측에서 거부해달라. 이렇게 하면 어찌 보면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호주는 이종섭의 아그레망 취소하라. 공문 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 외교적 결례일 수도 있는데 그럼 국민의힘이 자 저거 외교 결례다. 국격을 무너뜨린다라고 받아야 돼. 국민의힘은 그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받을 수 있을까? 그걸 받으면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가는 거 가지고 왜 시끄럽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최상병 사망 사건 때문에 지금 도피하는 거야?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언급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가 알릴레오 북스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이게 안 된다. 그러면서 안철수가 내가 MB의 아바타입니까? 라는 말 한 방에 그냥 훅 간 것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언급하는 거 자체를 활용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최상병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 이거를 언급조차 안 하는 게 사실 좋은 선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급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문제를 일으켜야죠.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이걸 받기만 하면 이슈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그래서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싸워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거 발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민주당에 답답한 게 뭡니까? 안 해. 못해. 무거워.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 그래서 답답한 거죠.
아무튼 이 사건 이번 총선에 완전히 뜨거운 감자가 될 거예요. 탄핵이 가능하다. 3년은 너무 길다. 탄핵이 가능하다. 최상병 사건 이거 제대로 수사하면 탄핵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번 총선에 내가 투표하면은 윤석열 더 빨리 내려올 수 있어? 이 이슈로 이슈몰이 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조국혁신당 지지율 또 올라가. 지금 조국 대표가 뭐 하고 있냐면 해병대 사람들 만나서 간담회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그것까지 봤는데 민주당 너무 엉덩이가 무거워. 조국혁신당은 작고 가벼운 정당 뭐 움직이겠다 이러는데 진짜 잘 움직이고 있어서 조국혁신당이라도 하여튼 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움직여서 이걸 이슈를 더 키워야 된다. 민주당은 조직이 워낙 비대하기 때문에 엉덩이가 좀 무거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투력 좋은 의원들이 몇 명 그냥 따로 돌격대 따로 만들어가지고 기자회견 따로 하고 막 이런 거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 하면 이슈 됩니다. 이거 움직이세요 제발. 의원님들 움직이쇼.